캐릭터 가이드에서는 캐릭터별 콤보와 각종 기초 셋업을 다룹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스템 기본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클래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보라색으로, 모던에서 사용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입력합니다. 미션이 돌이켜간 30년간 기술 2개만으로 게임을 지배하는 캐릭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소닉붐, 썸머솔 특기, 이 2개의 필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가일의 기본이자 가일의 전부입니다.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방어를 자랑하지만 이 벽의 내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플레이어의 숙련도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완성형 가일에 도달하는 최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일의 안자강킥은 상대의 안자강킥을 가드한 후 콤보의 형태로 반격할 수 있는 특이한 기본기인데요. 거리만 잘 맞춘다면 츄리와 제이키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에게 확장 콤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가깝다면 SA1을 추가로 연결해주세요. 가일의 안자중킥은 캔슬이 되지 않는 대신 JP, 장기 F, 만홍 다음으로 긴 공격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중거리에서의 견제용으로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며 캔슬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근거리에서 히트했을 경우 안자의 펀치를 연결할 수 있고, 카운터 히트 시에는 안자중 펀치나 오브 서머를, 퍼니시 카운터 시에는 서머나 SA1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끝거리에 가드시키고 상대의 기본기가 합치는 것을 노려 강력하게 반격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상대와 밀착되었을 때는 안자약 펀치를 사용하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자약 펀치를 2번 가드시킬 수 있는 거리라면 모으기 시간을 적당히 확보할 수 있지만 완전 밀착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안자약 펀치 이후 안자중 펀치를 사용합니다. 가드되었을 경우 소닉붐을 이용하여 거리를 벌릴 수 있으며, 안자약 펀치가 카운터 히트했을 경우에는 카운터 메시지를 확인 후 썸머솔 특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드되어도 가일이 이득을 가져가는 스피닝백 너클을 이용하여 스스로 안자의 펀치의 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 스핀틱은 가일의 가장 긴 견제기로서 보통 안자중킥을 끝거리에 가드시킨 이후 사용하거나 잡기를 부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거리에서 퍼니시 카운터가 났다면 SA1을 연결할 수 있으며, 구석에서는 오디선머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콤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모션과는 모순되는 형태의 커맨드를 갖고 있는 미바주카는 모으기를 유지하면서도 경직되어 있는 가일의 발에 자유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원거리에서 장풍과 대공의 사정거리를 만드는 용도로 주로 활용하며, 오디소닉으로 상대를 거울시킨 이후 미바주카를 한번 입력해주면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다이렉트로 소닉 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링 소베트 역시 미바주카와 마찬가지로 소닉 붐을 모으며 기술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며 거리를 재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소닉 블레이드는 상대와 전통 싸움을 하거나 중거리에서 배리어를 만들어 거리를 다시 확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2번의 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품을 암호로 뚫고 들어오는 마리사전에서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상대가 점프를 뛰어 깔려있는 블레이드에 히트한다면 러쉬를 입력하여 콤보를 연결할 수 있으며, 중간 타겟 콤보 리코일 캐논에서 강펀치 모션이 나오기 전에 허공 캔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의 바로 앞에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심리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사용할 때 하단의 피격 한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썸머솔 특킥을 활용하여 상대의 점프를 격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전방으로의 판정이 강중약 오비순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점프는 강으로,
정수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점프는 약으로 상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으기 시간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선모 솔트킥을 낚기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원거리에서의 점프는 줌킥을 사용하여 반격합니다. 줌킥을 적극 활용한다면 상대의 낚시에 당할 일도 없겠죠. 정수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점프는 안자강 펀치를 사용합니다. 점프 공격을 가드한 이후 다시 제자리 점프를 뛰는 경우라면 공중 잡기 역시 효과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일의 경우 공중 잡기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구석에서 일괄역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가일은 상대를 다운시킨 이후 러쉬로 들어가는 전략, 약손익붐을 깔아두는 전략, 약블레이드를 깔아두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쉬로 압박하며 게임을 쉽게 가져가길 원한다면 약선머 솔트킥을 이용해주세요. 이후 러쉬를 이용하여 중간이지 선달을 걸 수 있으며 러쉬 스톱을 활용하여 상대의 잡기나 무적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러쉬 중 펀치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심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잡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펀치를 가드시킨 이후 조금 걸어야 합니다. 러쉬 안자약 펀치 이후 리버스 스핀킥을 사용하여 잡기를 부술 수도 있지만 가드되면 위험한 패턴이란 점 역시 명심하세요. 근거리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강선머 솔트킥을 이용해주세요. 이후 약손익붐과 약블레이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약손익붐을 사용하여 원거리 대치전을 이어갈 수도 있고 러쉬를 활용하여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드를 유지한다면 러쉬 스피닝백 너클을 사용하여 플러스 7의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앉아있으면 히트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잡기를 부수기 위해서는 리버스 스핀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셋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러쉬 리버주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소닉 붐을 깔아둔 다음 기습적으로 들어갈 때 역시 유용합니다. 상대가 수직 점프를 뛴다면 러쉬 중킥으로 격추한 이후 다시 러쉬 심리를 걸 수 있습니다. 전방 점프를 뛴다면 러쉬 안자 강펀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닉 붐의 가드 경직을 이용한 패턴이 있는데요. 안자 중 펀치 타겟 콤보 이후 선무 솔트킥 대신 약소닉 붐을 사용할 경우 상대는 기상과 동시에 가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간 심리를 걸 경우 약소닉 붐의 가드 경직으로 인해 중간에 무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이지 선달을 온전히 받아내야 합니다. 약블레이드 이후의 약소닉 붐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전진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깔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약블레이드 이후 잡기 심리를 걸 수 있으며 중간이지 선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전방 점프를 뛴다면 러쉬 안자강 펀치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중에서 블레이드에 맞고 격추된다면 러쉬 강펀치 이후 약블레이드를 재차 사용하여 다시 한번 심리를 이어가거나 약블레이드를 생략하고 러쉬 심리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오디소닉이나 오디선물 이외에도 약소닉 붐이나 약블레이드를 이용한 셋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잡기 이후에는 약소닉 붐을 사용한 다음 점프를 뛰는 상대를 중킥으로 격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석에서는 약블레이드를 가드시킨 이후 심리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재미없는 숫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닉붐의 경직 시간은 40프레임이며 소닉과 썸머를 모으는 최단 시간은 45프레임입니다. 점프는 총 45프레임인데요. 소닉붐을 보고 점프할 경우 썸머 솔트킥을 모을 45프레임이 확보되는 것은 점프의 프레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이죠. 가일의 장풍을 점프로 뚫어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닉붐의 체결까지 45프레임이 필요하며 경직은 40프레임이기 때문에 최속으로 소닉붐을 모으더라도
다음 소닉붐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경직이 풀린 이후에 오프레임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소닉붐을 모으는 자세가 잠시 유지되어야 다음 소닉붐이 발사된다는 뜻인데요. 상대의 몸에 소닉붐이 닿고 그 다음 소닉붐을 다이렉트로 발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현재의 위치입니다. 게임이 시작될 때의 위치가 되겠네요. 이곳을 기본 위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특히 중요한 것은 소닉붐과 상대의 점프가 동시에 나올 경우 무멀이 아닌 오디 소닉붐을 사용한다면 상대의 점프 공격을 가드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위치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상대의 점프 공격을 대처하기 수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안자중 펀치가 아슬아슬하게 닿는 현재의 위치가 소닉붐이 가드되었을 때 가일이 이득을 가져가는 거리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상대의 역가드 점프 공격을 쳐낼 수 있는 한계 거리란 것인데요. 공중에서 역가드를 낼 수 있는 기본기는 지상으로 깊게 깔리는 공격이 거의 없고 깊이 깔리는 공격은 이 거리에서 히트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전 자세를 유지 후 자리가 바뀌었을 때 약선머슬 특킥을 사용하여 상대의 점프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리의 점프 강펀치같이 깊이 깔리는 공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석이라면 조금 더 뒤로 가서 약킥이 아슬아슬하게 닿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거리에서는 역가드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킥이 아슬아슬하게 닿는 현재의 위치가 가일 입장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리인데요. 상대의 점프 공격을 약선머슬 특킥을 이용하여 끊어낼 수 있지만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이내 썸머가 허공을 가르게 됩니다. 더구나 소닉붐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에서의 점프 궤도를 확인해주세요. 점프를 뛴 상대가 최고점을 지나며 기본기를 내밀었다면 어떨까요? 점프 강공격의 발동 프레임은 10프레임 내외입니다. 최고점에 도달하여 공격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45프레임의 절반보다 약간 긴 25프레임으로 가정한다면 25 플러스 10, 즉 35프레임을 전후로 상대의 공격이 가일의 정수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소닉붐의 경직 시간은 40프레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리에서 소닉붐을 사용할 경우 거의 100%의 확률로 매직 점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에서는 소닉붐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킥보다 긴 뒤감 펀치나 안자중킥을 사용하여 상대를 밀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굳이 장풍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38프레임의 경직을 가진 오디 소닉이나 블레이드를 베리어로 활용하여 거리를 다시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직 점프를 당하지 않는 거리까지 상대를 밀어내더라도 선머솔 특킥을 모을 수 있는 최단 시간이 45프레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머솔 특킥을 최속으로 모은다고 해도 소닉붐의 경직이 풀리는 40프레임부터 선머솔 특킥을 사용할 수 있는 45프레임까지 5프레임간은 온전히 상대의 점프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기본 위치까지 밀어내기 전에는 언제나 소닉붐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낮게 깔리면서도 상당한 범위의 점프 공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루크의 점프 강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가일이 숙지해야 할 위치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조금 예외가 있어요. 장기F의 경우 다른 캐릭터에 비해 점프 거리가 약간 짧고 여타 캐릭터에 비해 마리사와 릴리, 혼다와 블랑카, 춘리 순으로 약간 더 긴 점프 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 캐릭터에 비해 릴리와 춘리 순으로 더 오랜 공중 채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춘리는 점프 높이도 여타 캐릭터에 비해 높기 때문에 춘리를 상대할 때는 기존에 계산해둔 거리와는 조금 다른 감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일 기본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